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오늘 40.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산시 동면 기상관측 지점은 31일 낮 12시 40분쯤 40.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양산은 지난 29일과 30일에도 각각 40.3도를 기록하는 등 사흘 연속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양산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어서 낮 동안 달궈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도심 지역 확대에 따른 열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폭염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경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농업용수 가뭄 경계 단계 지역은 밀양과 양산, 의령 등 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밀양 지역 평균 저수율은 33.2%에 불과하고 배간 저수지는 저수율이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양산과 의령도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과 거창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관심 이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 대응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열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강원대학교 후문. 오토바이에 탄 배달기사에게 생수와 냉간 목도리를 담은 꾸러미가 전달됩니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상황. 무더위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 네, 신호대기나 이럴 때는 정말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최근 강원 지역은 한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열사병이나 열실신 등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지난 30일까지 발생한 도내 온열 질환자는 69명.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밖에 있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몸이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열사병은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신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원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부채질을 해주거나 몸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은 3대 온열질환 예방 수칙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해 건강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부산을 다녀온 뒤 다시 부산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하는 부산병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감성에 매료된 중화권 관광객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잡기 위한 이색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어를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들이 연이어 부산에 도착합니다. 我第一次来觉得釜山的海很美，然后胶囊列车我印象深刻，还有就是松岛缆车真的是超级漂亮的，对，然后这个环境就是非常的 chill， 对，然后海鲜很好吃，超好吃的，所以我这次特别选择夏天的时候再来，因为我上次是4月份的时候来。 한 번 다녀간 부산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는 여행객들.
중화권 SNS에서는 일명 부산병이라고 불리는 부산 여행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중화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여행 이후에도 바다와 골목, 음식과 부산의 감성을 그리워하며 재방문을 꿈꾸는 이른바 여행 후유증을 뜻하는 부산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겁니다. 실제 관광객 증가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대만이 47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46만 8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만은 지난해보다 54%, 중국은 90% 넘게 증가하며 중화권 관광객이 부산 관광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관광 마케팅으로 연결하기 위해 부산관광공사는 부산병 치유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의 여행 후유증을 초기 감염과 지속 발작, 중증 말기 등 3단계로 진단한 뒤 증상에 맞는 여행 상품을 처방하는 이색 마케팅입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함께 맞춤형 관광 상품과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김해 국제공항 입국장에선 부산병 치유 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미식, 축제, 야간 관광, 웰니스 등 부산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보적인 부산 온리원 로컬 콘텐츠를 강화해서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시키고 부산의 일상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로컬 라이프 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부산병은 부산 관광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이 오래 머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직항 노선 확대와 체류형 관광 콘텐츠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 큰맘 먹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농촌 지역.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가 함안 군북면을 찾았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약국 하나, 의원 하나 찾아보기 힘든 함안군 군북면. 거리를 오가는 이들은 대부분 허리가 구부정한 어르신들입니다. 몸이 아파도 읍내나 인근 도시까지 나가야 하다 보니 주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군북 3.1 기념체육관으로 주민들 발길이 속속 이어집니다. 의료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접수를 마친 주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안과와 치과 진료는 물론 한방 진료와 건강 상담까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워서 병원에 가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치료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료진은 단순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도 친절히 안내합니다. 평상시 생활을 할 때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좀 덜 아플 수 있는지 이런 걸 교육하는 데 좀 힘을 더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없을 때도 덜 아프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함안군이 함께 추진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올해도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강 정진에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왕진버스를 함으로써 정말로 우리 건강을 먼저 찾고 또 우리가 진료를 갖다가 미리 방지하는 그런 또 예방 차원에서도 좋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기 힘든 농촌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가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며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롤로 불리는 학교 폭력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격투를 벌이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2명이 마주서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롤로 불리는 격투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학교 폭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시작했다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정말 그냥 룰 없이 그냥 하다 보니 그 손상, 파손, 아이들이 외상으로 입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로 인한 그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은 모르고 있고 그냥 장난이다라고 하고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 책임은 물론 학교 폭력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역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파링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복싱과 같은 스포츠 시합은 선수들이 장시간 동안 이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신체에 대한 이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합 현장에는 링 닥터가 있고 철저한 안전장치가 이제 마련된 속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훈련 교육 없이 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버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스파링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산 해운대 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의 전국 첫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간 총 60억 원이 투입되며 해운대 일대 6.2제곱킬로미터 권역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해운대에서 매월 특화 프로그램과 야간 축제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고 AI 무인 안내소와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숙박업계와의 상생 협약으로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는 등 투명한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급성 중독 응급 환자 순차 진료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급성 중독 응급 환자 800여 명이 수용병원을 신속히 찾아 적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 환자의 병원 선정 시간은 기존 29분에서 15분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21%에 달했던 타 지역 이송률은 0.6%로 급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순차 진료 시스템을 외상과 소아, 분만 분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석 달 연속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8,07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3,292가구를 기록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진구와 동구의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실련이 공사가 중단된 북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본래 목적에 맞게 환승시설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환승센터 연면적 중 환승시설은 6%에 불과하고 5개 시설로만 요건을 채운 축소 설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숙박과 업무 등 수익시설 비중을 줄이고 보행로의 3.3m 단차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부산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에게 가덕신공항과 철도, 항만을 잇는 거점인 만큼 실질적인 환승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추천 창원의 구독자가 특례시 가운데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유튜브 채널로는 충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추천 창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시정 콘텐츠를 선보이며 1년 7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창원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장군 의회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올해 공무 국외 출장 예산 6,5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비장군 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에 열릴 임시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의원과 공무원의 국외 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습니다. 김원일 의장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절감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노인복지관 35곳에 설치된 정수기 161대를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검사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된 정수기 3대는 즉각 필터 교체와 소독 등 조치를 거친 뒤 재검사를 통해 최종 불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역시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집에 이어 노인복지관까지 수질 검사를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이어갈 방침입니다. SK오션플랜트가 독일 북해에 건설되는 초고압 직류송전 해상변전소 바린파이브 프로젝트의 하부 구조물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605억 원으로 SK오션플랜트는 해상변전소 하부 구조물인 재킷 1기와 스커트 파일 20기를 제작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에 해상 변전소용 완성형 하부 구조물, 이른바 풀재킷을 공급하는 첫 사례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글로벌 해상풍력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과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8,380억 원으로 계약 기간은 7월 31일부터 2032년 6월 말까지입니다. KDDX는 7,000톤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첫 국산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입니다. 사업은 당초 2024년 착수 예정이었지만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경쟁으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약 2년 늦어졌습니다. 한화오션은 KDDX를 대한민국 해군력과 K해양방산을 대표하는 구축함으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올해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배우 김민아 씨의 단독 사회로 막을 올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오는 10월 6일 열리는 개막식 사회자로 파친코에 출연한 배우 김민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 측은 당차고 안정감 있는 진행으로 축제의 위상을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6일부터 열흘간 부산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경남 창원시가 오는 8월 3일부터 AI 당직 전문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은 시청과 5개 구청 당직실이며 시민이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면 AI가 내용을 분석해 안내하고 접수하는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긴급 상황은 당직 근무자가 직접 처리하는 유인체제로 전환됩니다. 창원시는 취객의 전화나 폭언, 욕설이 섞인 통화를 AI가 1차로 걸러내 당직 근무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한 뒤 구청을 대상으로 AI 당직 전문관을 전면 도입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